떠오르는 거, 반도체죠. 근데 반도체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SK하이닉스가 가장 주력으로 하는 건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의미하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CIS 생산과 파운드리 모두 진행하고 있지만 결국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건 D램과 낸드 플래시입니다. 자, 근데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 보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매출은 전분기 대비 20% 감소한 11조 원,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61% 감소한 1.7조 원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61%나 감소했다는 거는 진짜 완전 쇼크가 난 건데, 자, 그래서 주가를 보면은 2022년 2월 달에 13만 원 정도 됐던 주식이 11월 달, 지금 현재쯤으로 보면은 한 8만 원대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이제 요만큼 이제 올라간 거.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죠.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요만큼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실적이 악화가 됐냐? 라고 SK하이닉스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높은 물가 상승과 큰 폭의 금리 상승으로 시장 환경이 악화됐다는 걸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ASP라는 거 이제 판매 가격인데, 판매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고, 그래서 61%가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이 SK하이닉스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한국의 금리 현황이 어떻게 되냐?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를 가지고 왔어요. 2021년부터 0.25%, 0.5% 정도로 올려서 지금 현재 3% 정도까지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훨씬 심하죠. 아, 이거 뭐 절벽 아닌가, 절벽? 완전 절벽 수준인데, 지금 거의 뭐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완전히 지금 엄청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입니다. 지금 한국을 보면은 기준금리가 3%인데 미국이 지금 1%가량이 더 높죠. 최근 이제 곧 있으면 11월 24일에 이제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할지 말지 그걸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SK 하이닉스만의 문제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는 거는 이제 미국의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주식들의 주가 추이를 본 건데 2022년 1월 달에 최고점을 찍은 이래로 지금 지속적인 어떤 하락의 경향성을 띠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자체가 지금 현재 다 좀 불황이라는 사이클에 돌아왔다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자, 결국에 SK 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은 디램과 낸드 플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실적이 디램과 낸드 플래시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3분기가 어떤 식으로 됐냐, 지금 시장 침체의 가격을 인하함에 따라서 3분기 전 세계 낸드 플래시 매출 24.3% 급감, 디램도 매출이 3분기에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 디램과 낸드 플래시가 엄청난 불황에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디램과 낸드 플래시 이런 반도체 기업의 어떤 선두주자라고 생각하면 SK 하이닉스 말고 꼽을 수 있는 건 삼성전자가 있죠.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돼 있냐? 야, 역시 대단한 기업이에요. 대단한 기업이에요. 이제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모두 해당 분기 최대 매출을 경신을 했습니다. 대단해, 대단해. 자, 연간 기준으로 전년도에 이어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파는 기업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가전도 팔고, 디스플레이도 팔고, 휴대폰도 팝니다. 실제로 메모리는 실적이 감소했어요. 다른 부분에서 메꿔줘서 그런 거지. 근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해서 결국에 최대 매출을 경신을 했고, 영업이익도 어떻게 잘 나왔겠죠? 그래서 여기서 번 돈을 어디에 쓰냐? DS 부문에서 다 씁니다. 3분기 실투자 12.7조 원 중에 11.5조 원, 3분기 2개로 33조 원 중에 29.1조 원, 다 DS 부문에다가 투자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은 다 이 DS 부문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벌어들인 현금을 대부분 DS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어떤가? SK하이닉스 영업 쇼크가 났는데 투자를 어떻게 잘 늘리고 있냐? 아니죠. 영업이익 파트와 SK하이닉스 투자 축소 감산 결정. 네, 노종원 SK하이닉스 사업분당 사장은 상당 규모의 투자 축소로 메모리 수급 균형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밝혔습니다. 이제 내년 투자는 올해 대비 50% 이상 감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투자 축소랑 감산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SK하이닉스 도대체 뭘 믿어야 되냐?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포기하진 않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SK하이닉스를 도대체 어떤 걸 믿고서 투자를 해야 하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한 1년 전에 가장 컸던 그런 이슈들 바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정말 뜨거운 이슈가 되었었던 SK하이닉스 인텔 낸드 사업부 1단계 인수 완료입니다. SK하이닉스는 SSD 사업을 운영할 미국 신설 자회사의 사명을 솔리다임으로 정했는데, 이 솔리다임을 왜 인수를 했냐? 뭘 잘 만드는 기업입니까? 기업용 SSD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SK하이닉스는 모바일에서 강한데, 솔리다임은 기업용 SSD에서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인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SK하이닉스는 차세대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 핌 개발도 했습니다. 핌이라는 게 뭐냐? 메모리 반도체 연산 기능을 더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처리 분야의 데이터 이동 정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는데, 잘 모르겠고,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이제 대부분 저장이라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연산 기능까지 더한다는 얘기죠. 자, 저장에 연산까지 더해서 어떠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처리 분야에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실제로 머신러닝과 고성능 컴퓨팅, 빅데이터 연산과 저장 등에 활용될 전망이고, 기존 제품 대비 에너지 소모가 80%가량 혁신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SK하이닉스의 승부수는 연산 메모리라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솔리다임, 아까 앞서 얘기했던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했던 그 회사의 사명을 솔리다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협작 작품이 올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솔리다임 역량을 합친 제품을 빠르게 선보여서 이제 인사이드 아메리카라는 전략에도 탄력을 붙일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는데, 이 인사이드 아메리카에는 결국에는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여겨지는 미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HBM3 D램을 공급하면서 양산을 개시했습니다. 자, HBM3가 뭐냐?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릴 고부가 가치 고성능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지난해 10월 말 개발을 했으나 7개월 만에 고객에게 공급을 했다. 그래서 이 시장 주도권을 잡게 됐다라는 거고, 네, 마지막으로는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층 238단 낸드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단수가 높아졌는데 이게 생산성이 34%나 높아졌고, 전송 속도는 이전 세대 대비 50% 증가,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이 21%나 줄어서 전력 소모를 절감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SK하이닉스는 비록 투자를 축소를 했지만 결국에는 무언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냐? 기술력 하나는 끝내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K하이닉스를 볼 때 지금 현재는 매출이 감소하고 반도체가 불황에다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SK하이닉스가 실제로 어떠한 특정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목표로 해서 더 기업이 성장할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지 그거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